투자의 기술에서 세부적인 전략까지 연결해 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님 연결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부터 알려주시죠. 네, 자, 오늘 옵션 만기, 2차 전지 눌림, 자, 순환매 점검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겠다. 항상 우리 만기일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시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에, 소위 그 시장 선물 동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365포인트가 기관과 외국인의 평균 단가입니다. 그래서 이들 투자 주체, 그러니까 시장의 메이저들이죠. 전혀 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그 기관, 외국인, 기관 중에서도 금융투자 쪽이 지금 거의, 메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물량들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10p 정도의 수익을 10포인트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옵션 만기일에 이제 당연한, 좀 청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선물 만기까지 추세 매매 대응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유가 동향들을 보면, 유가가 지금 78.99달러 선에 위치를 있는 상황이고, 87달러 선까지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더 고조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게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보면, 지난 4월 16일 날 FOMC 전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어떤 이슈와 그리고 사실 미국의 QT로 인해서 이 QT가 이제 자산 매입을 하는 게 이제 정권 본드까지 다 이제 자산 매입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제 강세를 나타내면서 10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외 통화 같은 경우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1360원까지 내려왔지만 1400원을 찍을 때 다시 한번 약세의 어떤 고점 다시 1500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가 지난 2022년도 10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이제 유동성 공급 확대로 인해서 약간 그 고점을 찍을 때 환율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려는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결국 환율의 박스 전략이 하단이 이제 1350원, 상단이 1400원에 자리 위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구간에서 계속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에 떠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즉, 다시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이제 9월 FOMC가 될지, 6월 FOMC가 될지, 요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는 6월 달에 사실 금리 인하 스탠스의 어떤 그 비둘기 파쟁 이슈를 만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시장을 보면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는 전고점입니다. 2745포인트 전고점에 위치해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은, 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힘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870에서 전고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섹터에 강한 상승이 나타나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코스닥 쪽에서 대용주를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리고 엔캠이 지금 11% 급등이 나오는데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순환매 점검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양극재가 있고요. 그리고 셀이 있고 전구체가 있고 전액이 있고 그리고 장비주들하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후발 종목들 그리고 뭐 리튬 관련해서 중저가형 종목들 이렇게 제가 이제 구분을 좀 한 상황이고, 반도체 섹터와 AI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반도체는 이제 메인은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가 21선을 다시 탈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꺾이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좀 보여주지만 저는 한미 반도체는 21선 매매 대응이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반드시 매도입니다. 이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2차 전지 순환매 차원을 보게 되면 오늘 엔캠이 11%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월 15일, 3월 18일에 20만 원 초반권에서는 매수, 그리고 전고점 넘어갔을 때는 매도, 그리고 지금 다시 20만 원권 후반권까지 내려오니
강한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2차 전지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솔브렌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바닥권에 올라왔고, 제가 보는 관점은 5월 달에 이게 올라왔던 건 이제 우리 솔브렌 홀딩스의 자회사, 솔브렌 100% 자회사죠. 전액 MI의 상승이 아닙니다. 이건 반도체 상승이었고요. 자, 지난 2월 달의 상승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그 전액에서 엔캠이라든지 솔브레인, 덕산 데코피아, 자,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과 같이 연동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하나기술이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에 나타났죠. 바닥권 대비 5만 원에서 자, 30%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장비주들은 2차 전지 순환매가 조금 더 강하게 심리 자체가 좀 호전이 돼야지 더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염두를 좀 하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셀단에서 한번 좀 보시면 자, 삼성 SDI가 바닥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LG에너지솔루션도 바닥을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세보다도 셀단에서는 우리가 2차 전지 대용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업종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에 전기전자 업종을 주도를 견인을 좀 한 상황이고, 이게 정고점을 넘어갈 때 어떤 섹터가 갈 것이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단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바닥을 다지고 있고, 이제 서서히 매수가 이제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구간들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양극재를 좀 보시면 자, 포스코 표체임이 오늘 1.4% 약보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4월 달에 전저점이 깨졌을 때 이건 뭐 둘도 없는 매수 자리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는 그냥 가격 조정보다도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저점 대비해서 반등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나온 상황에서 오늘 고점에서 조금 내려오는 상황이 좀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추세 역시 이제 좀 돌리려면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극재에서 조금 이제 LNF는 좀 늦어요. 하지만 갑니다. 위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요것 또한 이제 바닥을 탈피하면서 반등이 이어졌죠. 낙폭과대. 그러면 이게 매물권을 소화하는 기술적인 어떤 그 수급 자리, 매물 자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이 바닥 탈피했죠. 시세라는 건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진행이 되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세가 나기보다도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이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한번 잠깐 보시면 전저점 지난 4월 17일에 전저점은 살짝 이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전저점이 깨졌을 때 전저점이 하향 이탈되면서 뭐 급락이 나온다. 이런 상황은 나오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제 매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1분기 영업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예, 이 광물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이제 눌리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시세가 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전문가는 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좀 눌림목에서 모아가는 관점 보유하시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자, 전액이 먼저 좀 올라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후발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분리막 관련해서 SK 아이테크라든지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동박 관련해서 예, 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성일 하이텍, 페페트리, 자, 세비캠, 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시세 탄력 자체가 좀 늘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즉, 지금 일단은 매수를 하는 포인트를 봐도요. 예,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 쪽에서 보시면 양극재 말씀을 좀 드리겠고, 에코프로를 보시면 액분 이후에 지금 10만원 살짝 좀 이탈됐습니다. 약간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는 어떤 그 가격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가격 전력보다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에코프로의 어떤 그 공매도 잔고량이 계속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10만 원 선의 의미는 별로 없는데, 이제 그 가격 자체가 10만 원과 이제 뭐 예를 들어 10만 원 이하 9만 원대다 이러면 좀 또 이제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차트도 이제 음봉 자리에 나타나면. 하지만 어제 이제 양봉이 나온 상황이고, 오늘 뭐 음봉이지만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 저점을 잡아가는 이런 구간에서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에서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우리 2차 전지 쪽에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시세라는 거는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포스코 퓨처엠도 저점에서 남들이 버릴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단기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음봉에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오늘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마제스 TV에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떤 산업 자체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지 이 캐전 구간이거든요. 예, 캐전 구간에서 우리가 2차 전지 빅뱅 폭발까지 준비 단계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준비를 좀 해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 방송까지 이어서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4시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 마제스 TV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